예, 인천 동구미추홀구갑 허종식 의원입니다. 장관님, 전세사기 특별법이 시행된 지 이제 100일 좀 지났습니다. 그렇죠? 정부도 얼마 전에 이제 보완 대책을 내셨는데 그걸 보면 소득 요건을 좀 완화하고 보증금 기준도 올리고 또 법률 지원도 좀 더 강하고 이런 거잖아요. 이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정말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 보완해 주셔서 제가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자들 입장에서 보면은 많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죠? 물론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맹성기 의원님하고 제가 법안을 냈습니다.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것들을. 그거 보면은 피해자들이 인정하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또 위원회가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한 부분들은 좀 엄밀하게 좀 하자,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여기에 대한 고민. 또 법전에도 정부가 지원 대책에서 법률 지원을 강화하겠다 하셨는데 실제 현장이 이게 잘 안 되고 있거든요. 어떻게 현장이 잘 되게 할 것이냐. 또 피해자들이 사는 그 주택이 하나하나는 다 피해자인데 전체도 피해자잖아요.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비도 새고 벽체에 뭐 곰팡이가 들고 그게 고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법률안을 제출을 했으니까 정부에도 협조해 주십사 한 말씀 먼저 드립니다. 네, 같이 한번 해보시고요. 네. 그다음 이왕 그렇게 법을 할 때 그 전세 사기 그 이용된 LH 매입 임대인데 이 밑에 보시면 매입 임대라는 LH 매입 임대 표시만 있었으면 안 속았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매입 임대가 이렇게 팔릴 리가 없잖아요. 이거 보고 속은 거거든요. 이런 것도 앞으로는 표시할 수 있도록 한번 넘겨보세요. 자, 그 다음에 분양 대행업도 전체 한 7, 8%가 전세 사기를 했는데 떴다방입니다, 이게. 떴다방인데 이 부분도 저희들이 우리 박정하 의원님하고 저도 같이 해서 법안을 제출했는데 이 부분도 근거가 있도록 법안을 좀 잘 만들어서 관리하는 게 좋겠다, 이런 데서 협조해 주시기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좀 힘을 합해서 전세 사기 피해자들 눈물을 닦아줘야죠. 네, 그렇죠. 네. 다음은 제가 이 검단에 새 아파트가 재건축 대상이라고 하면 이해가 되십니까? 얼마 전에 그 지하 주차장 무너진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는 글자 그대로 이게 뭐냐 그러면 골재인데, 이 쉬운 말로 이거는 순환 골재라고 그 건설 폐기물 같은 걸 제대로 만들어서 쓰는 건데, 이게 불량 골재를 쓰다 보니까 보시면 나무 조각, 뭐 이상한 돌, 파손된 거 맨 우측에 보면 조각, 이거 막 풍화함 정도로 보이거든요. 바로 밟으면 깨지는 돌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런 거 쓰다 보니까 냄비콘 골재가 감금자재인데 어떻게 이런 걸 쓰게 됐는지 모르겠으나 이러다 보니 어떤 결과가 나왔냐. 한번 다음 장 넘겨보세요. 자, 지하 주차장은 2등급이니까 철거 대상이고요. 101동, 102동, 103동은 종합평가의 등급이 D등급이니까 주거동, 3개동은 안전성 평가의 D등급을 받았으므로 재건축 대상입니다. 그죠? 입주하기 전에 재건축 대상이니 입주의장도 얼마나 피눈물 날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아파트는 철근이 없으니 순살 아파트라고 했는데 살도 없습니다. 근육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순살 아파트가 맞는 거예요. 살만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아파트들을 앞으로 이제 국토부에서도 부실공사를 막을 대책을 마련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자, 어떻게 한번 이렇게 막을 수 있을까? 어떻습니까, 장관님?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 생각에는 LH가 지금 다른 아파트도 다 이렇게 조사를 하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LH 사장님, 어떠세요? 콘크리트 강도 문제 때문에 그러는데 네. 다른 부분은 저희가 확인 결과 콘크리트 강도에 이상이 없는 걸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도 못 믿겠으니 입주 예정자들 믿겠습니까? 그죠? 이것도 LH가 대한건축협회에 정밀안전진단을 의뢰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이 있다면 LH 한번 다른 데 한번 의뢰해 보시죠. 저를 찾아온 입주 예정자들 말씀이 우리만 이러겠습니까? 그게 제가 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지금 LH와 시공사인 GS건설은 핑퐁 게임하고 계시죠? 사장님 직접 말씀하세요. 괜찮습니다. 이번에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건단 GS 무량판 재건축의 주요 원인은 마이크 앞으로 안 들립니다. 그러니까 무량판으로 시작한 것은 지하 주차장이고 예. 101동, 102동, 103동은 그 골재 시멘트 이 강도가 낮아서 콘크리트 강도 비율. 콘크리트 강도가 낮아가지고 이거 예. 재건축 대상이라는 거예요. D등급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찌됐든 LH가 시행이고 시공이 GS 건설이니까 두 군데 책임을 져야 되는데 GS는 LH에만큼 내야 된다. 자, LH에서는 시공이 잘못됐으므로 시공이 다 내라. 아니다. 설계에 문제가 있으니까 LH 책임이다. 이렇게 핑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저희 LH가 잘못이 있다면은 공공기관에서 책임을 회피할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설계 책임의 문제도 법상 또 계약서상 모든 게 시공사인 그 GS가 설계도 책임을 지게끔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 LH와 GS가 싸우고 있는 사이에 예. 입주 예정자 입장으로 돌아가면 예. 자, 신혼부부하고 특별공급하고 예. 생애 최초 이런 입주 예정자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글자가 서민 아파트입니다. 예. 이 사람들 피눈물 안 나겠습니까? 그러면 LH하고 GS가 협상이 잘 안 되면 우리 장관님 국토부에서 나서서라도 중재를 하든 강제로 하든 이 입주 예정자 피눈물 닦아줘야죠. 사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LH 사장님 책임지고 말씀 한번 해보시죠. 예. 이유 불문하고 시행청의 그 대표로서 입주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도 그 GS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입주자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회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식 의원입니다. 장관님 밤늦게 고생 많습니다. 그 장관님 12, 13일 UAE하고 항공회담 예정돼 있죠. 장관님 맞죠? 네. 항공회담. 예. 아랍에미레이트하고 항공회담 예정돼 있는데 네. 지금 항공업계나 국토부 쪽 이야기 들어보니까 UAE가 우리나라에 그 투자하는 대가로 그 뭐라 그럴까요? 문화기술 증대를 요구하고 있죠. 계속 뭐 유해에서는 그 운수권 확대를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도 요구했었는데 그때 안 그때 됐었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안 됐었죠. 회담이 연기돼. 그래서 지금 이게 UAE가 왜 그러냐면 이게 공격적인 거는 자기 나라에서 지원을 받잖아요. UAE는 그죠? 그쪽에 있는 항공사들은 자기들 지원을 받기 때문에 이 공격적으로 항공 운항에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점점 전 세계적으로 이게 지금 패권을 갖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항공 주권 논란도 있고 하니까 정말 잘 대처해 달라. 예.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객을 우선으로 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띄워보세요. 이게 이기 신도시 강의 교통 개선 이행률입니다. 이 보시면 검단 신도시가 7%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죠? 이 보면 나머지는 그래도 100%된 곳도 있고 하는데 이 검단 신도시하고 파주 운정 3지구 몇 군데는 강역 교통 개선 이 대책이 너무 늦게 되니까 이미 입주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상태잖아요 지금. 근데 이거밖에 안 됐거든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검단 같은 경우에는 또 서울 5호선 김포 검단 이 연장을 하긴 했는데 잘 안 맞아서 오늘 또 연말에 뭐 발표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검단 같은 경우에는 교통대책이 13개나 지금 지연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제 검단 신도시는 LH와 인천도시공사 같이 개발하고 있는데 저 국토부가 좀 빨리 좀 하라 좀 체크 좀 최근에 주시고 주민들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관님, 이 수도권 정비법 이거 보시면
이 인천이나 이런 그 구도시로 보면 원도심은 감일 억제 권역이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도심 공동화를 촉진하고 있고 송도나 영종, 청라 같은 신도시는 성장 관리 권역이니까 더 크게 만들 수 있고.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원도심은 피폐해지고 있고 신도시는 정말 발전되고 있는데 반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20년, 30년 전 법 그대로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하고 너무 맞지 않다. 그래서 국토부에서도 올해 1월 달에 그 도시계획 혁신방안을 발표하셨죠. 좀 시대에 맞게 좀 고쳐보자. 정말 맞는 말씀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원도심의 산업과 인구를 좀 적절하게 잘 배치해서 신도시만 발전할 게 아니라 원도심, 구도심도 발전을 사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만이 이제 신구도심이 서로 잘 격차가 더 많이 안 생기고 잘 갈 수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도권 정비 계획법을 어떻게 하실 건지 좀 장관님께서 말씀 좀 한번 해 주시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네. 그래서 이 낙후된 원도심 개발을 위해서 이 공간 혁신구역 3종 세트를 그러니까요. 지금 국토계획법에다 이제 넣고 있고요. 대신 이제 권역 자치를 조정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워낙 논의가 복잡해서 그렇습니다. 예, 그거에만 의지하다가는 오히려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핀셋 적용할 수 있는 이런 점들을 빨리 가도록 하는 게 현실적인 해법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렇게 조정하실 때 예를 들어서 인천 앞바다 서민 강화도나 옹진군, 저 경기도의 접경 지역이 있잖아. 이런 데 다 수도권으로 지정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옹진군이나 강화도 같은 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까지도 같이 좀 폭넓게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획일적으로 전체를 푸는 거는 논의에 좀 무리가 걸릴 그렇죠, 거고요. 그렇죠. 그런 좀 도구를 네, 만들어내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